하는 자리니까 인사할 겸 해서 너희한테 하나의 조언만 하고 가려 그래. 오늘 D- 며칠인지 혹시 알고 있어? 324일이야. 자, 사실은 이 D- 324일 정도 남았으니 아직 300일이 넘게 남아있고 우리가 남은 1년 동안 어떻게 보내는지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시작점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 돼. 아직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심리적인 마음의 여유가 남아있는 상태로 너희가 지금 현강을 듣지만 1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내가 지난 해 동안 부족했던 거, 내가 지금까지 뭔가 독하지 못했던 거, 나의 모습 중에 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습들을 한번 이제 좀 바꿔봐야 될 그런 시점이 됐거든.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이 얘기만 하나 할게. 이번 2019 수능까지, 너희가 이제 대학 가면 2019학번이 될 테니까 2019 수능까지 남은 기간은 앞으로 너희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거야. 에이 쌤, 대학 간다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대학이 취업을 보장해주는 것도 아니고 요즘 문과는 대학 가도 백수 대학 안 가도 백수라는데 왜 그런 학벌 지상주의를 조장하는 얘기를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내가 얘기하는 건 너희가 어떤 대학을 합격하고 어떤 과를 가는지와 전혀 상관없는 얘기야. 앞으로의 수능까지 남은 기간은 너희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얘기할 때 그 얘기는 너희의 자존감 때문이야. 자존감? 솔직히 생각하면 이렇다?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작심삼일이라는 단어도 들어봤을 거고, 나는 왜 이렇게 독하지 못하지? 라는 생각을 해본 사람도 있을 거고, 이번 시험은 진짜 벼락치기 하지 말고 내가 미리 해야지 하고 또 벼락치기 한 사람도 정말 많을 거고, 모의고사 전에 도대체 뭘 해? 그냥 놀까? 이렇게 하고 뭐 노래방에 가거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떡볶이를 먹거나 아니면 정말 막 모의고사 전날 노는 날 막 이랬던 학생들도 있을 텐데, 사실은 사람의 자존감의 문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성실도에 해당하거든. 난 이렇게 생각해. 많은 학생들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선생님, 저는요 놀고 먹고 자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독해질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 왜냐면 내가 너희 선배들한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 내가 첫인상으로 보면 약간 도시적인 느낌의 차도녀 같은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지만 미안하다. 알고 있는 학생들은 알고 있고 나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아마 처음 듣는 얘기겠지만, 선생님 충북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출신의 시골에서 하루에 버스 2대 들어오고 소똥 냄새로 점철된, 정말 가로등조차 없어서 6시면 동네 전체가 어둡고 그 마지막 버스를 타고 내려서도 다시 30분 이상 걸어 들어가야 되는 시골에서 보일러도 없는 아궁이 떼는 집에서 내가 학창시절을 보냈어. 원래부터 시골 사람은 아니었고 나는 원래 인천에서 태어났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아버지가 다니시던 회사가 아버지의 밀린 월급 2년치를 주지도 못하고 부도가 나고, 뭐 인천에서 살던 집에 뭐 그것도 월세방이긴 했는데 쫓겨나서 이제 시골로 이사 가야 되는, 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스토리 속에서 내가 이제 시골에서 학교를 다니게 됐거든. 시골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학창시절의 기억은 어떤 기억이냐면 이런 기억이야. 정말 졸렸었던 기억이 나. 왜냐면 내가 하루에 3-4시간 자가면서 맨날 정말 고등학교 3학년 내내, 3학년 때는 더 심하게 진짜 3-4시간 이상 잠을 자본 적이 없는 1년을 보냈기 때문에, 내가 얼마 전에도 고등학교 친구들을, 너희 선배들 수능 끝나고 너네 다시 만나기 직전에 휴관 기간 동안 고등학교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친구들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지영이 너 얼마나 민폐였는지 모르지? 그래서 나 왜 민폐였는데? 그랬더니 내가 항상 교탁 옆에 자리에 앉았대. 선생님 옆자리에. 그래서 옆에 앉아가지고, 왜냐면 내가 잠이 항상 부족하잖아? 근데 멀리 앉고 구석에 앉으면 자꾸 잠의 유혹을 못 이기니까 앞에 있으면 선생님 눈앞에서 졸긴 어렵잖아. 그러니까 앞에 앉았던 거야. 앞에 앉아가지고 하루에 3-4시간밖에 못 자는 상태가 하루만 지속돼도 힘든데 그걸 1년 내내 만성피로 상태니까 잠과의 사투를 맨날 벌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맨날 했던 액션이 이런 거였어. 너무 졸리니까 잠 깨려고. 잠 깨는데 가장 좋은 게 머리에 있는 정수리. 정수리에 약간 숨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러지? 어린아이들로 치면 이게 숨이 들고 나는 이런 공간이라고 하는데 약간 파인 부분이 있어, 정수리에. 거기 부분들 있잖아. 텅텅텅 치면 있잖아. 머리를 망치로 치는 것 같은 느낌이 정신이 맑아지거든?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수업하시는데 졸릴 때마다 내가 어떻게 했냐면
이러고 있었어. 그러니까 뒤에 애들이 얼마나 정신 사나웠겠어. 그래서 야 이지영 그것 좀 하지 마. 그래서 미안. 정수리를 치는 건 애들한테 너무 민폐인 것 같고 앞자리에 앉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너무 졸리니까 생각해봐. 하루에 3-4시간 자고 다음날 학교에 가면 이를테면 너희가 무슨 월드컵을 보거나 아니면 남학생들, 여학생들 중에 스포츠 좋아하는 학생들이 외국 뭐 축구 경기를 본다거나 야구 경기를 본다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연예인 뮤직비디오에 갑자기 꽂혀가지고 심한 덕질을 한다거나 입덕해가지고 막 헤어나오지 못한다거나 이래가지고 잠을 못 자고 학교에 가면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게 이런 거야. 시공간이 비틀어지기 시작해. 땅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 같고 약간 사람이 둔해. 멍하지.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 선생님은 분명히 빠르게 말하고 있는데 빠르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져. 등에 식은땀이 나고 사실 솔직하게 얘기할게. 솔직하게 말하면 하루에 3-4시간 자고 공부하면 죽어. 원래는 죽어. 왜냐면 사람이 잠을 온전히 자야 몸의 피로도 회복이 되고 다음날 맑은 정신으로 수업에 집중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은 국영수 선생님들은 야, 잠 자가면서 공부해. 잠 줄이면서 공부하는 무식한 공부법이 어딨어 라고 얘기해. 완전 진리야. 완전 진리야. 푹 자야 다음날 수업이 이해가 되지. 모의고사 볼 때 국영수 맑은 정신으로 봐야 점수가 잘 나오지. 아까 내가 너네 국어 등락폭이 큰 사람들 다 잠에 쩔어서 봐서 그랬잖아. 온전히 뇌를 부팅시키고 보면 좋은 점수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문제는 지금 이미 해놓은 게 많고 내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고 체력 관리해 가면서 맑은 정신으로 정신 집중해서 풀어야 되는 학생들은 지금 성적을 그대로 유지해도 되는 학생들이야. 근데 지금 성적 그대로 유지해도 되지 않는 사람들은 우선 절대적인 공부량을 투여해야 돼. 압도적인 공부량을 우선 투입을 해야 될 때는 잠을 줄여서라도 우선 양을 늘린 다음에 내가 그랬잖아. 9월 때까지 잠을 줄여서라도 우선 압도적으로 공부량을 많이 쏟아붓고 9월 이후에 체력 관리하면서 많이 자가면 돼.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정신이 맑은 상태에서 잠 충분히 자고 공부하는 거 오케이. 아주 좋은 거야. 근데 그건 너희가 젊기 때문에 9월 이후에도 충분해. 그전에는 우선 드라마틱하게 뭘 올려야 되잖아. 공부량을 투여해야 된다고.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친구들한테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잠은 깨야 되고 다음날 맑은 정신으로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생각한 게 뭐냐면 필통에 포크를 넣고 한번 다녀보는 거였어. 포크의 용도는 상상해봐. 어떻게 썼을까? 온몸을 찌르는 거야. 찔렀을 때 제일 아픈 데가 허벅지. 애들이 보지도 못하고 정수리를 찔릴 순 없잖아? 그러니까 너무 졸린데 깨고 싶으니까 포크로 허벅지를 퍽 찔러. 근데 있잖아. 이게 처음에 효과가 너무 좋았어. 왜냐면 너무 아픈 거야. 근데 있잖아. 어느 정도 만성 피로가 지나가고 나면 이게 심해지고 나면 내가 아까 그랬잖아. 몸이 둔해진다니까? 누가 때려도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가 때리면 나중에는 여기가 피멍이 들면서도 잠이 안 깨는 거야. 허벅지가 이제 적응하기 시작한 거지. 찔러봐. 근데 나중에 내가 어떻게 했냐면 포크로 허벅지를 찔러도 잠이 안 깨니까 근데 잠은 진짜 깨야 될 것 같고 지금 선생님 너무 중요한 거 설명하고 있으니까 샤프를 꺼내서 손등을 찔렀어. 그래서 혹시 이 앞에 있는 학생들 보일 거야. 선생님 손등에 샤프로 찔러서 빵꾸난 자국이 아직도 남아있지 않아? 맞지? 한 4-5군데 있죠? 피도 많이 났어. 나중에는 이 피가 나는 것도 멍해지기 시작해. 그래서 나 때는 너희들이야 지금은 각종 커피를 많이 먹고 있겠지만 내가 학창시절만 해도 어른들이 학생들은 커피 마시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서 사실은 커피를 못 마시게 하는 분위기 속에서 내가 학창시절을 보냈거든. 근데 커피 마시면 잠이 깬다는 어른들의 얘기를 듣고 내가 커피를 한번 마셔봤어. 더 졸리던데? 아니 졸린데 달달한 믹스커피 같은 거 이렇게 먹으니까 몸이 노골노골해지면서 더 졸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도대체 커피 먹으면 왜 깬다는 거야? 라고 해서 믹스커피 말고 생커피를 숟가락으로 퍼서 씹어서 아그작 먹어봤거든? 잠이 확 깨는 거야. 속이 쓰려서 잠이 깨는 거야. 이거다. 피나는 것보단 낫잖아. 멍드는 것보단 낫잖아. 그래서 내가 생커피를 숟가락으로 씹어먹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떻게 됐게? 고3 때 앰뷸런스에 3번 실려갔거든? 그중
도대체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기절이 나타났는데 알고 보니까 위장 천공이 와서 위산 과다로 이 커피 씹어 먹다가 위가 뚫린 거야. 어떻게 생각해? 좀 미친 것 같지? 내가 생각해도 이걸 너희한테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난 고3 때 도대체 누가 시켰길래 누가 뒤에서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독했지라고 돌아볼 정도의 그런 고3 생활을 보냈단 말이야. 왜 그렇게 독하게 사셨어요?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요? 너희들이 당연히 그렇게 물어보겠지. 글쎄 나는 고3 때 그냥 그런 느낌이었어. 꿈이 있었어. I have a dream. 아주 찬란한 꿈이었어. 우리 아버지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나서 바로 트럭 운전을 하셨고 아버지의 트럭은 25톤일 때도 있다가 30톤일 때도 있다가 어쨌든 트럭 회사의 그 트럭 규정에 따라서 매우 큰 거였던 기억이 나. 하루에 버스가 2대 들어오는 시골이었기 때문에 아침 버스를 놓치면 아빠 출근길에 부탁해야 되는데 그럼 나는 바퀴가 한 20개쯤은 되어 보이는 트럭에서 클라임 더 마운틴 하듯이 이렇게 차에서 내려서 학교에 갔던 기억도 나. 우리 어머니는 6남매의 장녀셨는데 초등학교를 중퇴하시고 정말 간병인, 호떡 장사 이런 거 하면서 또는 공공근로 이런 거 하시면서 우리 셋 딸을 키워내셨거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어릴 때 항상 교복은 왜 선배들이 물려준 반들반들하게 윤이 나는 교복을 입어야 되고 기초생활수급 그때 당시엔 생활보호 대상자였는데 무상급식을 받아야 되니까 내가 볼 땐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때는 급식소라는 게 만들어지기 전이고 급식 도시락이 배달이 되는데 유상급식 받는 애들이 3학년 교실 앞에 급식당번한테 하얀색 도시락통 받아. 전교에서 6명 무상급식 받는 애들은 학교 1층 현관에 가서 파란 도시락통을 가져오게 돼 있었어. 왜 그런 잔인한 낙인을 찍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와 생각해보니까 회계와 예산상의 문제로 계산할 때 번거롭지 않으려고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 어쨌든 파란색 도시락통 가져와서 먹고 있으면 친구들이 한마디씩 하고 가. 그들이 내 도시락이 왜 파란지 이유를 모르진 않았을 거야. 그리고 항상 나는 공부량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근데 새 문제집을 살 돈이 없으니까 선배들이 폐유지함에 버린 문제집을 이렇게 주워다가 내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이 써있는 문제지 답도 체크되어 있고 채점되어 있는 문제들을 답이 써있어서 편하다고 생각하면서 풀었어. 하루에 한 권씩 영역별로. 그렇게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 어릴 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 아, 가난은 불편하다. 내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 불편하다. 가난은 부끄러운 건 아니야. 왜냐면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거든. 나 그냥 태어날 때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에 안타까워할 필요는 없잖아. 그냥 불편했어. 불편하다 보니까 예쁜 교복을 맞춤형으로 입어서 나의 아름다운 몸매를 드러내 보이고 싶어도 이 선배들의 큰 그러고 싶어도 그 큰 벙벙한 교복 이렇게 막 이렇게 품이 큰 교복을 3년 동안 입었어야 됐고 깨끗한 교재를 한번 가지고 내 이름을 매직으로 써보고 싶어도 사실 그러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았으니까 약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오기가 생겼어. 내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고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는지 어떤 부모님의 경제 상황을 만나는지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의 것이었으니 불편하긴 하지만 그걸 가지고 내가 원망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그냥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것들 오늘 얼마를 공부하고 어떤 교재를 시작해서 언제까지 그걸 끝내고 그걸 얼마나 복습하고 하는 것들은 내가 컨트롤 가능한 영역에 남아져 있으니까 내가 컨트롤 가능한 것들을 우선 최대한 극으로 끌어올려서 우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 가서 그 분야에서 전국 1등이 돼서 어쨌든 성공해서 우리 엄마 집에 좀 보일러 좀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아빠 차 저 바퀴 20개 있는 차 말고 하다못해 아반떼라도 그때 당시에 내 마음속에 아빠 개인 자가용이라도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언니들 정말 고생하고 있는 언니들 내가 언니들 예쁜 옷이라도 하나 사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유치한 생각이었어. 물론 내 개인적인 욕심도 있었지 뭐 한강이 보이는 좋은 뭐 펜트하우스 같은데 뚜껑이 열리는 차를 색깔별로 사서 예쁜 옷 나의 몸에 잘 맞는 핏되는 옷을 입고 예쁜 액세서리 같은 거 사고 성공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었어. 근데 그렇게 성공하려고 보니까 그저 적당한 노력만으로는 안 되겠더라고. 왜냐면 태어날 때 나는 핸디캡들이 몇 개 있었으니까 지구를 부실 정도의 노력을 한번 가져봐야겠다. 적어도 내가 고3 때 목표로 삼았던 건 뭐냐면 전국에서 내가 가장 독하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었어.
세상에 나보다 독한 사람은 없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나는 고3 내내를 보냈거든. 그래서 학생들이 나한테 그러더라. 선생님은 고3 때 슬럼프 없으셨어요? 막 멘탈 붕괴되고 막 공부 안 되고 할 때 어떠셨어요? 이랬는데 글쎄 나는 고3 때 어떤 생각이었냐면 약간 그런 느낌? 항상 뭔가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되게 충만해 있었어. 왜냐면 와, 나보다 독한 사람은 없을 거야. 만약 전국에 나보다 적게 자고 나보다 공부량이 많고 나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보다 수능 잘 보는 건 너무 당연해. 그냥 그 사람 박수 쳐주려고. 근데 만약 그런 사람 없으면 내가 당연히 잘 보겠지. 라는 느낌. 어찌 보면 누가 볼 때는 자만일 수도 있지만 나는 그게 높은 자존감이었다고 생각하고 그게 어찌 보면 지구를 부실 정도의 노력에서 왔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근데 내가 얘기한 이 얘기를 누가 하는 걸 봤냐면 나중에 검색해봐도 괜찮아? 장승수라는 서울대 법대에 수석 합격하고 지금 변호사 되신 분이 있어. 근데 이분이 나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셨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학교라도 가서 공부했잖아. 근데 우유 배달, 연탄 배달, 신문 배달하면서 막노동하면서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법대 수석으로 붙고 그랬던 분이 있었어. 그래서 워낙 이분이 이제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그렇게 생활하면서 시험을 잘 봤기 때문에 그때 당시 언론 인터뷰도 많이 나오고 책도 썼어. 그 책도 아직도 아마 출판되고 있지 않을까?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라는 이름의 책이야. 그 책의 저자인 장승수 씨가 어떤 언론의 인터뷰에서 정말 힘든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좋은 결과를 내신 분으로 유명한데 지금 고3 수험생들한테 한마디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그 인터뷰에 어떤 일간지에 다음과 같은 대답을 했더라고. 내가 그 대답을 읽으면서 약간 소름이 끼쳤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 꿈만으로는 왜 안 되죠? 그거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지금이라도 책을 펴서 공부를 하고 싶을 정도로 간절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꿈을 아직 제대로 설정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우유 배달하면서도 신문 배달하면서도 3시간 정도 창고에서 잠을 자면서도 서울대 법대에 수석 합격하고 합격증을 들고 법대 캠퍼스에서 수업을 듣는 생각을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공부를 하고 싶은 열정이 생겼습니다. 정말 진짜 꿈이 설정되고 나면 지구 탈출 수준의 노력은 따라오는 것이 아닐까요? 라는 말을 하더라고. 내가 그 말을 신문에서 읽으면서 내가 정확히 고3 때 그랬거든. 나는 정말 대학 캠퍼스에서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에서 과잠바를 입고 야구잠바 있잖아. 그 뒤에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써있고 여기에 막 그거 샤 붙어있는 대학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선배 언니 오빠들과 동기들과 막 학문적인 토론을 하는 머릿속에 왜 그려놓은 캠퍼스의 낭만 있잖아. 그리고 축제 때 막 벚꽃 흩날리는 데서 막 막걸리 마시면서 막 이게 파전인지 잔디를 뜯어서 낸 잔디전인지 모르는 그런 거 마시면서 막 토론하는 이런 장면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았어. 자다가도 일어나서 조금 더 보고 잘 수 있겠다 하고 더 보고 자기도 했거든. 그리고 내가 정말 지금은 시골에서 하루에 버스 2대 들어오는 소똥 냄새로 점철된 데서 살고 있지만 나중에 정말 한강에 야경이 보이는데 살고 있는 생각을 하면 너무 예쁘겠다. 너무 좋다. 나 와인 좋아하니까 와인바도 차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아빠 트럭은 바퀴가 많지만 나는 바퀴가 적은 차를 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공부를 했단 말이야. 어찌 보면 아주 간단한 꿈이었지만 나는 그게 생각만 해도 심장이 두근거렸어. 마치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나? 박서준? 탤런트. 이름을 써놓은 거 보니까 수영인데 수영이가 박서준과 내일 1일 데이트가 있어. 너무 좋아하는 연예인인데 내일 하루 종일 같이 데이트할 수 있는 쿠폰에 당첨이 됐어.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수영이는 지금 볼빨간 사춘기가 됐어. 너무 좋아서 막 웃고 있어. 아마 얘는 오늘 잠을 설칠 수도 있어. 왜?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설레서. 그런 느낌으로 공부를 하면 독해질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너희한테 부탁 하나 할게. 우리가 지금 까만 교재니까 이 노트는 빨간색이잖아. 이런데 매직 같은 걸로
1년의 시작에 한 번만 생각해봐. 내가 내년에 어느 대학, 어느 캠퍼스에서 어느 대학 과잠바에 8뚝에 19학번을 받고 동기들과 선배들과 대학을 다니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공부를 하고 싶을 정도로 간절한지, 선생님 저 그 대학 가고 싶어요 라고 막연하게 이렇게 막 지르는 거 말고 내가 진짜 믿을 수 있는 거여야 돼. 내가 서울대 경영 이렇게 딱 적어놓고서 말도 안 돼. 내가 이거 쓸 때 객기였구만. 이런 거 말고 내가 진짜 사람들한테 지금까지 한 번도 소리내 말해보지도 않았고 엄마한테도 말해보지 않았고 내 스스로도 내가 직접 난 그 대학이 목표다라고 한 번도 자신있게 말하지 못했지만 그거 써있는 교재나 노트를 보면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꿈을 지금 한번 올해가 가기 전에 아니면 이제 이 OT를 듣고 나서 3일 안에 생각해봐. 큼지막하게 연세대학교 경영 19학번 뭐 이지영, 김지영, 민지영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을 크게 적어놓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선 내가 내 꿈을 설정했고 생각만으로 가슴이 두근거리고 진짜 좋겠다. 1년 동안 진짜 할 수만 있으면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 내 꿈을 그렇게 구체화하고 써놓고 공표하는 순간 세상이 이제 반응하기 시작해. 주변에 친구들이 와서 내 노트를 보면서 얘기할 거야. 야, 네가 연대 간다고? 그럼 내가 원어원이다, 야. 나 이제 이름 다니엘이라고 바꾸려고. 앞에서 이렇게 너스레 떠는 친구들은 오히려 성격 좋은 친구들일 수도 있어. 뒤에서 속닥이는 애도 있어. 야, 쟤 노트 봤냐? 쟤 미친 거 아니냐? 지가 연대를 어떻게 가? 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어. 기분 나쁘지만. 세상은 원래 남들의 꿈을 비웃으니까. 더 심한 건 진짜 너네 편, 너의 핏줄인 부모님도 이걸 보면 얘기하실 거야. 아들, 딸, 엄마는 거기까지 바라지 않는다. 엄마는 내 자식을 알아. 나는 정말 적는 것만으로도 떨려서 심장 터질 듯한 꿈을 이렇게 공표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사람들이 내 꿈을 비웃고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믿지 않을 때 사람은 전에 없던 도끼가 나오기 시작해. 세상에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자존감이 짓밟히는 거, 내 꿈이 무시당하는 거. 나는 가슴이 설레 죽겠는데 사람들이 나보고 할 수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 그것보다 사람을 독하게 만드는 건 없다. 내가 아까 너희한테 그랬어. 자존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나는 어떤 꿈을 내가 공표하고 표현하고 표시하면 설렐 것 같은지를 먼저 설정하고 노트에 한번 자신 있게 적어보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을 봐. 직접 내 귀에 들려올 수도 있고 뉘앙스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너희가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다짐해. 저 사람들이 지금 날 무시하지만, 저 사람들이 내 꿈을 비웃지만 1년 지나고 나면 내가 맞았다는 걸 나는 꼭 증명해 보이겠다고. 왜냐면 내가 되게 좋아하는 명언이고 내가 지금까지 정말 많이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했던 말인데, 월터 베저훗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 인생에서 최고의 희열은 넌 할 수 없어 라고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성공으로 복수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거든. 나는 사람들이 너희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때, 야, 네가 그 대학 어떻게 가? 라고 얘기할 때 그걸 들으면서, 그치? 못 가겠지? 나도 그냥 적어봤어. 그니까 지울까? 그리고 막 표지에 열공 스티커로 가려. 제리가 예쁘게 생겼네. 선생님 강아지 이름이 제리야. 어쨌든 이렇게 하고 막 가려. 그러지 말고, 나는 너희가 주변 사람들의 무시와 내 자존감을 짓밟는 걸 연료로 좀 1년 동안 그들이 틀렸고 내가 할 수 있음을 증명해 보이는 도끼 있는 1년 좀 보내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 지금까지는 독해질 이유도 잘 몰랐고 대학이라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차피 주어진 1년 좀 뽀대나게 살아봐야 되지 않나? 나는 그래, 어차피 우리 모두 인생을 한 번 살아. 그저 적당히 적당한 점수에 맞춰서 적당한 대학을 나와서 적당한 직장을 잡아서 적당히 사는 거, 물론 좋아. 그 안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그것도 아주 중요한 가치야. 근데 어차피 한 번 주어진 인생 기가 막히게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하고 싶은 부탁이야. 내가 대치동에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여자 강사가 거의 없었고 지금조차도 국영수탐에 거의 남자 선생님들이 대부분일 때 다들 나한테 그랬었어. 그때 당시에 인간 강사 중에도 여강사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여자 강사의 목소리는 하이톤이라 오래 듣고 있으면 불편하다. 여자 강사는 체력이 약해서 이런 많은 수업 일정을 이겨내지 못할 거다. 남자 강사는 목소리가 중후하고 신뢰감을 주지만 여강사는 아이들이 잘 믿지 못할 거다. 여강사가 일타되기 어려운 건 좀 뜰만하면 시집가서 애 낳고 다 은퇴해 버리더라 라는 얘기였어. 내가 그 얘기를 정말 많이 들을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사람들이 다 안 됐다 그럴 때 내가 정말 할 수 있음을 증명해 보이면 그게 나한테는 또 하나의 희열이고 기쁨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내가 해내야 내 뒤에 있는 여선생님들도 더 편하게 그 자리를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거든. 오늘 너희랑 처음 보는 날이라서 OT에서 내가 한마디를 했는데 오늘 되게 특별한 날이잖아. 내가 사실은 크리스마스까지 우리가 이렇게 수업을 듣고 있지만 사실은 생각해보면 아주 좋은 어떤 계기 날 수업이 있었고 수업을 들으러 왔더니 너희가 이런 얘기를 듣게 됐고 생각해보니 진짜 내가 그 어떤 대학을 다니면 진짜 심장이 터질 것 같은지를 제대로 내가 한번 생각해볼 계기가 있으면 좋은 거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열심히 하면 될 거야. 내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게. 내가 너한테 그랬다. 324일 동안 2019 수능까지 남은 기간은 앞으로 너희 인생의 성패를 좌우할 거야. 이건 어느 대학을 합격하고 어느 과를 붙고의 문제가 아니야. 그 기간 동안 너희의 자존감의 문제야 라고 내가 얘기하면서 이 말을 시작한 거 기억나? 난 너희한테 하나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 남은 기간 수능까지 정말 독하게 내가 이렇게까지 독해질 수 있구나. 나 진짜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할 만큼 시간을 보낸 다음에 수능에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오고 정말 올 한 해가 성공적으로 그러니까 이 수능이 성공적으로 끝나잖아. 그럼 그때 내가 너무 멋있는 것 같고 내가 앞으로 무슨 경쟁을 해도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이때도 해놨는데 앞으로 그 다음 단계라고 못하겠어라는 자존감 때문에 취업을 할 때도 고시 공부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논문을 쓰거나 그 다음 경쟁을 할 때도 너희는 항상 내가 그때도 했는데 지금도 당연히 해낼 수 있을 거야 라는 자신감으로 인생을 헤쳐나갈 수가 있고 반면 이 얘기를 다 듣고 나서도 나는 체력이 강하지 못하니까 나는 가정환경이 그만큼 따라주지 못하니까 난 태어날 때 머리가 그렇게 좋게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난 독하지를 못하니까 라는 말로 계속 핑계를 대고 자기 합리화하고 도망쳐 버리면 그래서 수능에서 진짜 최악의 결과가 나오면 그 앞으로 모든 결정에서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고 뭐 시험을 보고 그 다음 경쟁을 할 때 난 안 될 거야 아마 그때도 못했는데 더 젊을 때도 안 됐는데 지금이라고 되겠어? 라고 하면서 자꾸 자기 비하감이 들게 되어 있을 거야. 나는 너희가 1년 동안 스스로의 독함에 반할 수 있는 1년이 됐으면 좋겠어. 자기의 게으름과 나태함에 매해 실망하는 그런 한 해가 아니라 나도 하면 되는구나. 나 진짜 독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 우리의 그래서 오늘 목표는 스스로의 독함에 반할 수 있는 1년 보내는 거야. 오늘 내가 너희한테 할 수 있는 부탁은 그거고 내가 진짜 단 한순간이라도 삶의 한순간이라도 뭔가 나태하고 게으르고 내가 도망쳐왔던 선택을 했다면 너희한테 감히 이런 얘기를 못하겠지만 내가 진짜 매 순간 항상 느꼈던 건 독하면 뭐든 해낼 수 있고 독하면 뭐든 이룰 수 있고 독하면 너의 꿈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어. 내가 얼마 전에 너희 선배들 수능 끝나고 나서 초등학교 때 적었던 내 꿈을 적어놓은 다이어리를 본 게 있었다? 그 초등학교 때 적어놨던 다이어리에는 어떤 것들이 써 있었냐면 한국 최고의 과학자가 되고 싶다. 뭐 이런 이뤄지지 않은 꿈도 있어. 정말 23살에 결혼하고 싶다거나 남편은 야구선수였으면 좋겠다거나 아이는 아들 하나 딸 하나였으면 좋겠다거나 그따위 건 이루어지지 않았어. 하다못해 크리스마스인데 연락 오는 남자도 한 명도 없어.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얘기했었던 것 중에 내가 정말 그 시골에서 충북 진천구 덕삼의 옥동리에서 꿈꿨던 많은 것들이 내가 생각해보니 하나하나 꿈에 다가가고 이뤄내고 있는 장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 너희가 지금부터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진짜
올해 한번 해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좀 자신감만 충만해진다면 좀 자기가 더 좋아지고 한 해 동안 내 자신한테 반할 수 있는 그런 수험생활이 되지 않을까 싶어. 사회문화는 내가 진짜 잘 가르쳐 줄 거야. 왜냐면 나는 수업을 잘하기 때문에 너희랑 같이 사회문화 재밌게 공부할 거고 내용도 어렵게 공부할 거고 나는 그냥 기초만 가르치는 강사는 아니니까 너희가 정말 지금까지 나온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올 문제까지도 열심히 하도록 1년 내내 열심히 수업할 거니까 만나는 이 첫 주에 1시간 동안 내가 아주 귀한 시간 들여서 했던 부탁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말인데 말이야, 다음 주에 너희 노트에는 너희의 꿈이 큼지막하게 적혀있길 바래. 그 큼지막하게 적어놓은 꿈이 나중에 10년 후, 아니 당장 1년 후에 실현되어 있는지 아닌지 너희가 직접 확인해봐. 이거 진짜 되네? 라는 걸